이렇게 드론 조종할 때요. 드론이나 또는 제 방식의 어떤 RC카 방식의 어떤 폭탄 배달해 가지고 동굴 진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폭파시키는 이런 거 전쟁 수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기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0.5cm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요.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사용 상업용으로 다 가능하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합니다.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특정 어떤 일정 구간을 목표를 여러 개를 한 개가 아니라 목표를 사전에 입력 방식으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10군데를 순회한다고 생각합시다. 드론이. 그러면 드론이나 차량도 무인 차량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순회해서 어떤 목적을 이룬다고 합시다. 뭐 첫 번째는 드론입니다. 드론이 한 군데가 아니라 목표를 사전 입력 좌표 방식으로 그쪽 목표를 가서 촬영을 하고 5군데를 촬영하고 오는 일이다. 그러면 2군데만 촬영하든지 3군데만 촬영하든지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방식으로 일정 좌표와 좌표 사이를 계속 순회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구간에는 다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농약 살포에도 이와 같은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용으로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군사용으로도 여기서 촬영할 뿐만 아니라 폭탄을 배달해 주고 떨어뜨리는 이런 거거나 기총소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포를 실어 가지고 유탄 발사기처럼 쏴주는 크기별로 드론이 조종되는 것입니다. 크기별로 이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요. 이 방식으로 똑같이 RC카 방식의 어떤 작은 폭탄 배달 트럭이다. 그럼 RC카 방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여요. 아마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상에서 움직인다는 점만 틀리고요. 그 상태에서 가서 기총수사를 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순찰을 한다든지 특정 지역 몇 군데로 왔다 갔다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인 차량 같은 것도 그냥 거기서 특정 좌표 방식으로 어떤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 도로다. 이동하는 경로와 목적 지점을 도착하면 딱 가고 목적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라 5군데면 5군데 좌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좌표 설정을 해서 이동 경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바닷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바닷속에서도 무인 잠수정이다. 무인 잠수 배달 로봇이다. 그러면 무인 잠수정으로도 이게 순시를 바닷속 순시도 가능하다는 거죠. 특정 목표물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정해서 이것을 공격하도록 만들시. 하늘에서 드론이 공격한다. 또는 차량이 이렇게 그 안에다 포를 실어놓고 유탄 발사기처럼 공격하거나 기총소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고요. 드론 같은 거는 하늘에서 수류탄 배달부가 되어 수류탄 떨어뜨린다든지 RC카 방식의 동굴 진지 공격하는 것을 RC카 방식 지상에서 싼 RC카로 폭탄 실어서 타이머를 통해서 또는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딪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정해놓으면 한 군데뿐만 여러 군데 목표물을 설정하거나 그 안에 순찰을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무인 배달을 하거나 차량이다 그러면 무인 배달도 가능하고 무인 차량 나중에 렌터카다 그러면 다시 차량이 스스로 돌아와서 기지로 돌아오는 렌터카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은 택시다 그러면 택시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인터넷망을 통한 것 첫 번째는 또는 자체 전파망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의 거리를 알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비상벨 시스템을 달아서 여기 택시 안의 상황을 녹화를 하고요. 에 따라서 강도질을 당한다 그러면 즉시로 112 신고 들어가나 마이크 스피커로 본사에서 경고를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탑재를 한다 그러면 SNS, 소셜 네트워크로 하면 서로 간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존재가 서로 사방에 이렇게 100m, 1km 내에 몇 명 있는 것을 표시해 주거나 그 사람들과 몇 미터 거리 있는지를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로봇에다 탑재를 한다 그러면 삼성 네이버 로봇 같은 거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군에 있어서 무기에서는 이렇게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표시되는 망원경이나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해당되는 어떤 그 지도의 정확한 지점. 역시 이제 0. 약간 저격 소총이니까 1cm 이하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딱 그 일치하면은 거기다 프로테이즈 저격해서 쏠 수 있는 이렇게 확률 90%, 60%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프로테이지를 딱 쏘고요.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까지 계산해서 쏩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어떤 저격 소총과 같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 서로 역할을 맡아서 서로 각자의 방향을 쏴버리면 움직일 거리까지 계산해서 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이제 대공 방어망이다. 그럼 이 방식을 똑같이 대공 방어망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각자가 이렇게 대공 레이저가 됐든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 기관총이 쏘사가 됐든 어떤 방식이라도 다 그 각자의 맡은 범위를 맡아서 같은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대공 방어를 하면 그 안에서 움직일 거리까지 계산해서 다 그렇게 격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이언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방식이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행체에서 헬리콥터나 어떤 비행체에서 밑을 갖다가 기총 소사하거나 폭탄을 떨어뜨리고 미사일을 할 때도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범위를 미리 같이 동시에 쏴버리는 거죠. 여러 개의 헬리콥터에서 같이 쏴버린다든지 그래서 서로 방위를 맡아서 동시에 자살내는 K9 전차다. 그 다음에 자주포다 또는 K2 전차다 이런 거 했을 때 그때도 맡은 방위를 따라서 동시에 쏘면은 넓은 지역이 이제 사방 몇 킬로 지역 안에 각각 맡은 방위를 쏘면 동시에 떨어지면 크게 폭발력이 일어나겠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유탄 어떤 슈리탄을 갖다가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던지는 이런 안을 말씀을 드렸죠. 또는 전파를 방식으로 터뜨리는 특수부대가 슈리탄 장착해 놓고 유력만 세면은 그냥 타이머로 터뜨린다든지 전파로 조절할 수 있게 전파로 끄고 다시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슈리탄을 어떤 특정 지역에 던졌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같이 터진다면 유력이 배가 되겠죠. 또는 박격포탄을 이와 같이 박격포탄 안에 타이머를 달거나 이렇게 어떤 전파 방식으로 터뜨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폭탄이 이렇게 다 박격포탄이 터진다고 해요. 그럼 아주 위력이 극대화 되겠죠. 그럼 이거 K9 자주포탄이나 K2 어떤 전차탄이나 이렇게 한포 이런 때는 이렇게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이런 항공폭탄 같은 경우에도 타이머를 달아서 쓰러뜨리거나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특정한 고도에서 터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다면 매우 위력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최적의 상황에서 터져서 멀리 퍼질 테니까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좌표와 드론을 자살폭탄이다 그러면 드론을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정렬을 해서 동시에 폭파하는 이런 무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콩알탄처럼 이렇게 해서 백린탄 같은 거 안에 넣어가지고 콩알탄처럼 수없이 하나 이게 해서 수많은 콩알탄이나 그보다 더 슈리탄만한 크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콩알탄부터 시작해서 슈리탄만한 것까지 사이즈별로 해서 자탄 방식으로 해서 밑을 떨어뜨립니다. 콩알탄 불내고자 하는 목적성이죠. 그 일대 지역은 다 불타게 되는 거죠. 얘가 같이 사람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다가 쏘든지 어떤 제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지상에다가 쏘고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지상에다 쏜다고 얘기를 했죠. 지상에다 쏴가지고 마치 거기 탄소 소미탄처럼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공장이 됐든 전차가 됐든 자주포가 됐든 차량이 됐든 컴퓨터로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전파가 파고들면서 다 태워버리는 그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에이사 레이더에서 쏴가지고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섞어서 에이사 레이더에서 하나 에이사 레이더 같은 이런 기술이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섞어 쏘므로써 이것은
강한 융합 손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는 하나로 강하게 뭉쳐졌을 때 뭉쳐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기에 맞았을 때 탐지도 정확하게 잘 될 뿐만 아니라 강한 열을 일으켜서 전투기 내 기판을 태워 조종사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방식은 탐지 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서로 같은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것을 약간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전파가 없이 멀리 보내면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이것은 간단하게는 스마트폰 전파로서 사용하거나 워키토키 전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드론 조종할 때 하면은 드론 거리가 늘어나게 되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로서 통신하기. 군에서 이제 차량과 차량에 서로 이것을 통신하는 워키토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죠. 그래서 제기기 들킬 것 같으면 버리면 되거나 꺼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식은 군에서도 쓸 수 있다.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인데 어떤 걸 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1시간 단위로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전파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전파 안에다가 이렇게 서로 간에 적이 조종하지 못하게 드론을 조종한다 했을 때 비밀번호 암고를 달아가지고 이 암고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전파의 서로 파형을 분석해서 라디오 우리가 AM, FM 라디오 보면 파형이 틀리면 수신이 안 되죠. 그래서 전파의 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대에 맞는 전파의 파형이어만 드론이 이렇게 해서 통신이 가능하고 드론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마다 이렇게 그 전파 자체가 이제 암고가 된다는 거죠.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현관문 개폐하실 때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달아갖고 여시더라고요. 그 제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건데 카이스트에서도 나오고 제 기술들이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카이스트에서도 나오고요. 현대기아차에서도 광고하셨는데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하나도 A사례다 다 보아하니 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같은 레이더 면적 도매에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 들어가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이는 TV 만들 때도 소자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최대한 집적해서 고화질로 만들고요. 이 기술은 이렇게 A사례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는 레이더 소자의 방식, 전기 들어가는 방식이 대중소 하나의 레이더 소자의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를 각각 틀리게 줘서 장기적으로 가서 이것은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게 됩니다. 레이더의 소자의 소자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영상 레이더로 발전에 되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팀별로 묶어가지고 전파를 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동시에 이렇게 수십 군데를 갖다 동시에 추적한다든지 이것도 가능하고요. 전파에다 번호를 매겨서 다시 돌아오면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데 CPU다, GPU다,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대중소는 같은 면적 대비해서 트랜지스터하고 카패시터 구조를 대중소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대중소 틀린 개념으로 들어가는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최대한 집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반도체에서 기술을 알고 누가 가르쳐주면 쉽죠.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펜티 하나의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함부로 도둑질해서 쓰시지 마세요.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YTN에서도 제 기술 많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창도 나오고, 플라스틱 창을 얘기했더니 기존 창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덧붙여서 카페에서 여기 금은방을 털길래 그럼 플라스틱 하나 덧붙여서 못 털게 하자라는 단순한 아이디어. 거기다가 햇볕 같은데 갈변 상황, 햇볕 같은 걸 좀 방어하기 위해, 열로부터 좀 약한 걸로 방어하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이리글로는 TV 기술로도 어떻게 그냥
디스플레이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기술은 벽체 전체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열에 좀 강하게 만들어주고 플러스 거기다가 이렇게 투영을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상관없이 TV를 구현할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또 플라스틱 창으로 만들 때는 플라스틱에 비투가율을 좋고 빛을 투과성을 좋게 해야 만들기 위해서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있어요. 쓰여집니다. 이 기술이 쓰여지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는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이고 안에는 유리창이고 기존 유리창이 있으니까 그냥 얇게 뭐 두께는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단열도 되고 이렇게 된답니다. 또는 기존의 플라스틱 창에다가 플라스틱 창 어떤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필름 이러면 군에서 쓸 수 있는 방탄 소재의 창이 됩니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단순히 방탄필름이 아니라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플라스틱 창 투명 필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크릴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아크릴 같은 거 창 만드실 때 그 안에는 플라스틱 창 안에는 아크릴,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이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이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창 중에서도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가일 90%짜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씁니다. 좀 단가가 좀 더 나가겠죠. 그거를 써서 창을 만드시면 이렇게 빛이 좀 맑아지겠죠. 창이. 이거하고 아크릴하고 섞어가지고 새로운 아크릴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크릴을 못한 기존 제품을 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아크릴을 겉에 놔두고 합성섬유 비투가일 90%짜리를 겉에 얇게 아크릴이 좀 찌개지기가 쉽잖아요. 얇게 이렇게 보강해서 앞뒤로 보강해서 그렇게 하는 제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탄소섬유 같은 거 나올 때 아크릴 기반으로 탄소섬유를 만들지 않고 합성섬유 비투가일 90%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섬유를 만들면 훨씬 좋습니다.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파를 얘기했는데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의 전파인데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비밀통신도로 딱 좋겠죠. 시시각각으로 드론 조종할 때나 전파를 스마트폰인데 시시각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군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러면 스마트폰식의 어깨 도끼를 만들었다 그러면 1시간 단위로 틀린 전파로 통신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스마트폰 개념을 만드시고 이런 오키토키 이런 통신 수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거리가 멀리 가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비밀번호暗号를 담아가지고 통신하거나 이렇게 하시고 각각 통신할 수 있죠. AM, FM 라디오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잖아요. 각각 수신을 해서 하나씩 튼단 말이에요. 왜 전체를 다 수신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 전체를 다 수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송신과 수신을 가능하게 하면 그것이 새로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동시에 잡아가지고 그걸 각각 통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통신 도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로 삼을 수 있겠죠. 컴퓨터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일반 스마트폰에서도 KT 거 전파 잡거나 또는 SKT 거 전파 통신회사가 틀리더라도 각각 잡아서 각각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개념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돼요.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전파의 파형이 틀린 걸 100가지를 가지고도 통신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같은 방 안에 SKT 거 스마트폰이 10개 있다. 번호를 틀려요. KT 거 10개 있다. 그러면 다 통신되죠. 안 되는 건 없죠. 그럼 컴퓨터 안에다가 이런 통신 구조를 넣어줄 수는 없을까? 같은 전파면 그 안에다가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10개를 컴퓨터 안에 넣어주면 10개의 통신 회선 정보 도로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 안에서 그럼 뭐 그 SKT 거 10개 넣고 서로 파형이 틀리죠. 전파는 KT 거 10개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각각 틀린 전파로 안에서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선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신 수단을 컴퓨터에 넣거나 무선 TV에서도 할 수 있고요. 차량의 무선 TV에도 노트북 컴퓨터나 이런 데에서도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 위성통신에서도 이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10대 있다, 100대 있다, 이런 게 30대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은 방 안에 있어도 다 이렇게 번호가 터진다는 거죠. 번호가 통신이 된다는 거죠. 이래 되게 단순하죠. 그런데 제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싼 그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동안의 어떤 통신 방식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개념을 틀리하는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단순하지만 획기적이다. 부산대 광메카트로닉스 교수님, 김창섭 교수팀이 YTN에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차량을 갖다가 이렇게 그 차량에서 무인 차량에서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 전파를 서로 틀린 전파를 쓰시더라고요. 쓰시고 송신하고 수신은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비싼 기술이네. 네, 제 기술. 제 기술을 했습니다. ITN에 그거 말고도 제 기술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격벽 시스템, 자동차의 배터리에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죠. 그 안에 일정 온도를 냉난방을 통해서 일정 온도를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시키자. 겨울에는 출력이 떨어지는 거로 거기다가 혼풍을 불어 넣어준다. 이렇게 좀 난방을 해준다는 거. 아니 배터리 때 난방해주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개념을 얘기를 해줬더니 원래는 이게 배터리를 한 8개로 분할을 시켜가지고 1개가 이상이 있으면 그 1개를 전기를 끄고 산소를 차단시켜서 발열이 일어나면 나머지 7개를 살리는 이런 아니었어요. 몇 개로 분할하든지 회사에서 뭐 5개로 분할해도 되고요.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아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YTN은 어떤 중소기업자가 이걸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현대기아차에서 이걸 쓰시고 제 기술입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어떻게 해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술이라는 거. 내 기술이 너무 어떻게 TV 너무 많이 나와요, 기업체에서. 저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YTN에 제 기술이 가득합니다. YTN은 어떤 상수도 업체도 안에 관을 갖다가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관 속에를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빵꾸난데 파손난데 그 크기도 분별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런 CCTV나 이런 카메라 구조,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모든 카메라 또는 망원경, 군의 영상 감시 장비, 위성 감시 장비 이런 위성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 또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물을 판별합니다. 이 CCTV에서도 사람의 눈 길이, 코 길이, 귀 이렇게 특색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딱 잡아낼 수 있습니다. 몸무게까지도 측정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것인데 그 YTN의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적재산권 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가급적인 외국에 다 외국에 다 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만약에 저한테 제 기술을 산다면 외국에 뭐 다 팔 겁니다. 지적재산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제 기술은 생각보다 비싼 기술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이면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자기네들 연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술을 갖다 쓰는 것을 보면 현대 기아차에서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변속기를 없애버리자 자동차에서.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에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연료를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연료를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이게 석유 방식으로 돌아가든 전기 방식으로 돌아가든 그래서 자동차 회전축의 연료를 적게 주면 회전축은 적게 돌아간다는 거죠. 많이 주면 많이 돌아간다. 그러면 뭐 프로펠러다 그랬으면 비행체에서는 그래서 프로펠러 연료를 그렇죠. 적게 주면 적게 프로펠러가 회전수가 적게 들어가겠죠. 이 방식으로 해서 저속, 중속, 고속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연료 양을 따라서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을 서로 틀리게 해서 왼쪽 프로펠러 오른쪽 프로펠러를 틀리게 주면 오른쪽으로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많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가변 프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 들어가서 이거를 독일의 어떤 업체가 YTN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봤자 제 기술이라는 거
제가 이거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거 할까봐 참 걱정되는데, 이게 남의 기술인데 이거를 참 이거를 1000개, 10,000개를 두면 이거 배터리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온오프 방식으로 다 전기가 달려 있고요. 몇 개를 쓸지도 결정한 이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걸 2차 전지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1000개, 10,000개 가지고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MLCC 기술에도 쓰여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MLCC 기술에도 삼성이든 SK든 MLCC 기술에도 쓰인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터리를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 쓸지를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이 배터리 안에 20개 연합셀이 들어있다. 작은 배터리들이 들어있는 구조다. 그러면 거기도 전선을 다 연결해서 온오프 구조를 가지면서 몇 개를 나올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에는 이게 100% 다 들어갈 거라고, 이 기술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하거나 오른쪽 왼쪽 조절하거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이 파워를 줘야 되겠죠. 수많은 배터리가 들어가서 좌표와 숫자 몸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자르고요, 1cm나 0.1cm 그 이하로 해서 전기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게 전기적인 신호가 각각 힘이 틀리게 들어간단 말씀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시간대별로 힘을 어느 정도를 줘야 될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나옵니다. 그죠? 이 무게를 측정해서 이거 하나 붙는데 뭐 용채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죠. 이 정도 힘만이면 딱 되니까. 그럼 전기적인 낭비가 없겠죠. 로봇도 이 무게를 측정해서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는, 저속, 중속, 고속 그 개념이죠. 파워를 조절하는 거. 그만큼 전기 영향을 그 맡은 배터리에서 주는 건데, 오른쪽으로 들었을 때는 오른쪽에 그 맡은 배터리가 그만큼의 에너지, 전기를 주고요. 왼쪽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줘. 이 기술이 앞으로 들어가게 돼요. 시시각각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기의 파워를 틀리게 해서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물건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달리게 한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틀리게 줘요. 시시각각으로 전기양을 틀리게 주면 효율적으로 전기양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그 로봇만이 아니라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틀리게 부분별로 주면 최적의 비행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우리 사람은 오른손으로 무거운 걸 잡고 왼손으로는 가벼운 걸 잡았습니다. 똑같은 힘을 줄까요? 틀린 힘을 주겠죠. 오른쪽에는 내가 이 정도에 좀 더 무거우니까 이것만 힘을 주면 돼요. 그러면 로봇이 팔이 10개다. 그래서 각각 틀린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틀리게 힘을 줘야 되겠죠. 틀린 작업을 따라서 그 무게를 따라 틀리게 이렇게 딱 물건을 여기다 택배 로봇이다 탁 싣고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각각 틀리게 무게를 측정해서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네. 이게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자동차나 다른 비행체 석유 방식으로 돌리든 전기 방식으로 연료가 뭐가 됐든 딱 그만큼의 연료만을 줘서 속도를 통제하거나 좌우에 움직이는데 이렇게 조향 기술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명백히 제 기술인데 YTN에 쓰시더니 현대기아차에 쓰시고 다른 데도 어떻게 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쓰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파 방식으로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를 전파 방식으로 온오프하고 킨다. 그래서 나중에 특정 조건에 시한폭탄 달아놓은 거죠. 팍 터트려 가지고 타이머를 달아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타이머보다는 전파 방식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섞어 쓸 수 있겠죠. 기존 대인 전차나 대인 지뢰 이런 거는 기존 방식대로 쓰고 또 파가지고 또 다른 데 심어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뢰 같은 거, 기뢰 같은 것도 바닷속에서 또 있는 무인 잠수정을 전파 방식으로 조정하는 이런 거, 알시카처럼 그때 쓰는 거는 이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해역에 기뢰를 어떤 플랫폼을 탑재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작은 어떤 석유 방식이 됐든 프로펠러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탑재를 하고 기뢰를 움직이는 기뢰 만드시는 제 기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아주 작은 구조로 만들어서 주요 해역에 배치해 놓고 전파 방식으로 깨워서 그것을 배를 공격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뢰를 달지 않고 어뢰를 탑재를 해가지고 어뢰를 쏴버리는 그런 기술. 그러면 주요 해역에서 이제 배가 나타났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눈으로 보이게 워낙 작으니까. 근데 이것이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면 쉽게 당하지 않게 그리고 쉽게 당하게 되겠죠. 네. 거기 떠 있는 것은 레이더로 소나로든 레이더로 잘 파악을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수면 위를 살짝 떠갖고 수면 위를 스치하면 더 그렇겠죠. 일단 프로펠러를 하나 달아놓으면 수면 위를 낮게 뜨는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유탄 발사기처럼 유탄 발사기를 탑재를 해서 폭탄의 이력만 좋다면 소형 잠수정들이 움직이면서 소형 배 조그만 플랫폼들이 움직이면서 쏘는 그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래전장은 앞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단가 이렇게 비싼 거하고 비싸지 않은 무기들이 있어야 되니까 섞어서 있어야 되거든요. 알시카 방식으로 전부 다 조절할 수도 있다. 근데 이 기존의 알시카는 일일이 사람이 조정해야 되지만 제 방식의 알시카 방식은 지상이다. 드론도 이제 알시카로 만들 수 있겠죠. 특정 지점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찍어주면은 거기는 집중 공격한다는 거죠. 그 목표물이 파괴될 때까지 안에 있는 포탄이 다 소진되거나 탄알이 다 소진될 때까지 또는 촬영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의 이제 미래 전쟁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단가가 싸다는 거죠. 알시카 방식은. 그래서 이런 방식은 미사일도 쏘고 나서 딱 잊어버리는 거 망각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전파로 조정을 했지만 지가 알아서 해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촬영 방식이면 지가 알아서 드론이 어디서 촬영을 하거나 순찰 방식이면 알시카 방식으로 특정 지점을 목표를 여러 군데 설정하면 다 순찰하고 돌아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방식이 알시카 방식이지만은 미리 사전에 목표를 알시카가 이렇게 전파를 쏴야지 명령을 쏴가지고 전파로서 명령이 전달되는 게 알시카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 안에 목표물을 좌표와 숫자방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1cm는 0.1cm 0.3cm 이렇게 자유조절을 가능하고 기본 기반으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 또 군사 공격 지도가 나올 수 있겠죠. 하나의 목표물 설정하면 그때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촬영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럼 하나 가면 5개를 할 수 있으면 5개 목표 지점을 주면 거기 일일이 순시할 거 아니에요. 번호를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돌아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앞으로 미래 전쟁이 이걸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알시카 방식은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도 이 방식을 쓰고 지상에서도 이 방식을 쓰고 그다음에 배에 그다음에 바다 같은 데서도 이 방식을 쓴다는 거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다. 상업용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각각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각각 틀리게 또는 같은 전파다 그러면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같은 기존의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면 길이가 멀어집니다. 멀리서도 이걸 터뜨릴 수 있어요. 서로 파형이 틀린 2개를 섞었는지 3개를 썼는지 4개를 섞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폭탄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집안에 있는 TV 리모컨이다. 그러면 TV 리모컨이 조명 앞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사물 인터넷 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키보드가 아니라 이렇게 리모컨을 적외선 방식이잖아요. 바로 앞에 각도만 조금 틀리면 잘 안 맞는다. 밥 먹다가도 그 앞에 가서 틀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를 기존의 셋톱박스나 어떤 TV 자체에서 이 각도를 틀리게 해서 쭉 놓는다면 어떨까요? 이 전파를 잡는 적외선 방식이 할지라도 각도를 틀리게 해서 수신을 해놓으면 기존의 구형 적외선 방식이라도 각도를 좀 더 넓게 해서 풀어넣어서도 딱 거기엔 걸리겠죠.
여러 군데 각도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잡아놓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다 TV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뭐 각도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수신하는 모든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도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수신한다. 이런 CCTV다. 카메라다. 그러면 각도를 틀리기 위해서 안에 렌즈가 다 들어가 있고요. 각도를 틀리기 위해서 촬영합니다.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좀 더 비싼 거 위아래도 움직일 수 있고,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좀 비싼 거는, 싼 거는 그냥 각도별로 렌즈가 여러 개다 동시에 촬영을 하고요. 그 중에 몇 개를 화면을 합해가지고 와이드한 영상, 넓은 영상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것을 TV 기술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게 각도별로 두 개를 섞어주든가, 두 개를 화면을 전체를 통합 화면을 보든가, 두 개만 보든가, 세 개만 보든가, 언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카메라 기술에서 이 기술이 3D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도별로 틀리게 스마트폰에서도 이기를 쓸 수 있어요. 네,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리모컨 방식도 리모컨에서 이제 TV 리모컨이다 그러면 하나의 같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각각 TV의 어떤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같은 리모컨인데 전파를 틀리게 쏜다라는 거죠. 각각 틀리게 쏴서 조절한다. 또 하나는 같은 전파라 그러면 그래서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안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러면 이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내가 2층에 있을지라도 1층의 TV를 조절할 수 있겠네요.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아파트에 내가 10층에 있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다. 그러면 이거를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죠?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도 거기서 차를 파손시킨다 그러면 나한테 인터넷망이든 자체 전파망이든지, 자체 전파망이면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망 이걸 섞어서 보다 길게 멀리 간다 그랬죠. 뚜렷하고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좀 내가 이거 딱 보고 아니 저런 XX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로 연결이 돼 스마트폰이든 또 다른 영상기에 여기 와서 경고를 해준다든지 112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블랙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블랙박스에다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넣어서 기존에 빵빵거리고 안 되는 것이 막 이렇게 경찰차처럼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연동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영상기기도 되나? 그 다음에 현관문 비디오에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를 위아래 이렇게 각도별로 조절할 수 있게 하거나, 각도별로 여러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현관문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딱 숭구리고 앉았으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약점을 없애시는 이런 현관문 비디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어떤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또는 CCTV에다가 어떤 들어오는 그 시각대의 CCTV에는 이 건물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온다. 그래서 사람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인터넷망 또는 연결된 방식으로 나한테 보내주는 방식. 또는 현관문 비디오에서도 찍어서 즉시 나한테 블랙박스처럼 보내주는 또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경보음을 달아가지고 기존의 경보기나 이런 CCTV 현관문 비디오에 현관문 이렇게 비디오폰 있잖아요. 거기다가 경보기를 달아가지고 그걸 거기서 울리는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나한테 잠자고 있을 때 울려준다라는 거죠. 이런 거 있으면은 내가 호텔 같은 데를 갖고 났을 때 문 앞에 딱 설치를 해놓으면 들어오면 삐삐삐 소리가 나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동을 하든지 또 다른 어떤 워키토키 방식으로 주머니에 넣었는데 소리가 울려서 깰 수 있겠죠.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현관문 비디오 폰이다 그러면 거기다 방문자가 이렇게 왔다. 하루에 이렇게 왔는데 현관문 비디오 폰이라 이런 CCTV에서 하루 종일 왔는데 몇 사람 왔는지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현관문 비디오에 방문자를 따로 사람을 체크해 가지고 그것만 딱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시간인데 5사람 방문했습니다. 그것만 영상을 딱 그걸 저장을 해 가지고 나한테 보여줍니다. 인터넷망이나 스마트폰 연동 이렇게
자체 전파망이나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같이 현관문 비디오폰을 만들거나 CCTV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CCTV나 가정용 CCTV나 하루 중 24시간인데 특정 범죄 그러니까 공공 CCTV다 그러면 특정 범죄와 관련된 그런 영상을 체크하도록 자동 체크 기능을 넣어서 그것만을 추출해서 10시간 동안에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심되는 것들을 그럼 관리자는 그것만 보면 돼요. 자동으로 지가 체크하니까 하루 종일 어떤 근무자가 안에 공공 CCTV 이렇게 망이다 그러면 화면을 갖다가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20개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알파고가 아닌 이상 놓치거든. 화장실도 갖고 와야 돼. 갔다 밥도 먹어야 돼. 물론 교체 담당자가 교체하지만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기능을 그 시간에 출입을 하지 말아야 돼.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 자동 경보음을 나한테 보내준다든지 나중에 몇 명 방문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영상만 따로 모아가지고 딱 체크해서 보내준다. 홈캠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기 포스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점이다 대형마트다 그러면 얘가 매장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1cm나 0.5cm 단위로 해서 고객이 계산대를 안 가지고 자기 주문이나 이렇게 가방에 쓱싹한다 그러면 경보음을 울려준다든지 경고 문 안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무인 매장에서는 가능하겠죠. 또는 계산대로 오면 그 물건의 종류를 얘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연동해서 CCTV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악해서 그 가격대와 총합산 가격이 얼마라는 거, 그 다음에 카드가 얼마고 카드 결제하잖아요. 얼마라는 게 나오거든요. 카드 얼마, 현금 얼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각과 어떤 담당자, 담당 계산한 담당자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결제할 때마다 나한테 문자로 편의점주나 본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땡겨 먹기가 힘들겠죠, 계산원이. 그 다음에 그 금고가 있다 그러면 그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해서 트르륵 하고 동전도 개수합니다. 동전도 개수 500원짜리, 100원짜리 해서 동전도 개수하고 수표도 개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고 안에 얼마가 있는지 그런 금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금고 안에 현재가 얼마가 있는지 계산원이 주머니에 쓱싹 넣더라. 그럼 얘가 주인한테 읽습니다. 그 생각 딱 봐가지고 이렇게 그 수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도 체크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고 안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산이 틀리다. 카드 매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산원을 감시할 수는 없어요. 계산이 어떤 수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만약 기능에 넣고 싶다 그러면 특정 카드를 갖다가 지가 쓸데없이 선불 카드라든지 뭐냐 지가 쓸데없이 챙기더라 이런 거 수상한 행동 1, 2, 3 이렇게 넣어가지고 체크합니다. 그런 기능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포스 시스템이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결제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로 결제합니다. 전화로 내 카드 번호를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내주고요. 그럼 거기서 문자로 해가지고 자기 스마트폰 앱이 깔려있거나 특정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탁탁 누르면 그쪽에 승인이 나한테 요청이 내 스마트폰으로 문자로 옵니다. 그럼 yes, no를 결정하면 카드가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또는 내 은행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쪽으로 은행에서 자동 송금이 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결제 방식은 되게 편리할 텐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카드는 내 카드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멋대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금액을 틀리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은 나한테 yes, no를 묻는다는 점에서 카드 결제할 때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팬티 하나 구멍 뚫고 전 세계 특허났는데 단순한 아이디어도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런 것을 그것도 기술이랍니다. 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할 때 쉽게 복잡하면 더 안 좋죠. 그래서 획기적이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서 제가 간단하게
뭐 키오스크 이러는데 너무 비싸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워키토키식으로 만드는 무선 유선 두 가지가 있고요. 주방 연결, 계산대 연결해가지고 손님은 이만한 크기든 한 이만한 크기면 되겠죠. 이만한 크기든 이만한 크기든 육개장, 설렁탕, 피자, 사탕을 이렇게 종류를 결정해서 몇 개 하면 자동 계산이 나오고 손님은 그 계산을 압니다. 그래서 주방에 전송되고 그다음에 계산원에 전송이 됩니다. 유선 무선도 이 간단한 방식의 키오스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키오스크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비쌀 것 같고 복잡하게 보이거든요. 크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키오스크 말고 키오스크 맞나?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자동 이렇게 그거를 눌러가지고 음식 주문하고 결제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키오스크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 표를 사거나 주문하는 것을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갖고 간단한 터치 방식, 터치 스크린 있는 그 스마트폰 방식으로 이렇게 툭툭 눌러갖고 자동 계산이 된다는 거죠. 손님은 그 계산을 알고 무엇이 이렇게 하고 거기다 좀 비싼 거는 무선 마이크 스피커,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현관문 비디오다 그러면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통신 기능을 아예 전화 기능을 줘가지고 부재중 영상 메시지를 거기다가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남겨놓거나 아니면 거기서 버튼을 누르면 전화처럼 나의 어떤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갖고 언오프 할 수 있게 싫으면 안 하면 되고요. 언오프 해가지고 곧바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망이나 뭐 다른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인터넷망 하셨을 때는 뭐 나한테 그렇게 영상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카카오톡은 문자로 하잖아요. 카카오톡은 현재 영상 방식으로 전환하셔서 통신 구조로 만드시는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1대1, 1대 다장한 통신이 가능하고요. 1대 수백 사람에서 방송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음악을 갖다가 스트리밍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영상 제작한 것을 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 데서는 영상 제작한 것을 유튜브 방식으로 하루에 40개를 틀어줬다 그러면 방송국 아닙니까? 그런 그 방송국 채널을 500개도 운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면서 이와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통신과 어떤 방송이 같이 결합된 형태 이런 것을 하시면 카카오톡 아니더라도 기존 스마트폰에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은 1대1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고요. 오키토키 같은 장치에서도 제가 하나는 공용 주파수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방송 개념으로 갖고 뭐 음악을 스트리밍 해줘도 전체 공지를 해줘 군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각각의 번호를 둬가지고 스마트폰처럼 워키토키가 통신할 수 있고요. 같은 전파를 쓸지라도 번호만 틀리니까 번호를 체크해서 통신 구조를 가지거나 공용 주파수라는 것에서 전체를 공지를 내려주거나 이것도 아파트 인터폰으로도 이 기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다 거론을 하면서 옛날에 인터넷 전화망을 공짜로 주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주고 이거를 스마트폰이나 일반 집안의 유선과 연결하면 이게 큰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애플하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큰 돈 벌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쇼핑몰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쇼핑몰을 만들 수 있거나 슈퍼마켓을 만들 수 있어서 약간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데 큰 데도 만들 수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킥 서비스, 화한, 그다음에 음식 배달 서비스, 뭐 세탁 서비스,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큰 부가가치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콜택시도 되겠죠. 이게 여러 가지 다 방법 다 있어요. 일단은 쇼핑몰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함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 AI의 소라 기술에서 단순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AI를 학습시켜서 하시는 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나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야구장에 이렇게 포수, 홈그라운드, 홈이 있어야 되고요. 홈에서 이렇게 투수 자리가 있고 포수 자리가 있어야 돼. 1루, 2루, 3루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관중석도 있을 수 있고 전광판도 있을 수 있고 잔디밭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더가웃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야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1루수, 2루수, 3루수가 있고 정식 경기라면 투수, 포수가 있고 공이 있어야 되고 방망이가 글러브가 있어야 되겠죠. 심판도 있을 수. 이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돼. 이건 좀 더 복잡한 구성 요소가 돼. 단순 구성 요소 좀 더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구를 했을 때는 1루타, 2루타, 3루타도 있을 거고 그렇죠. 번트도 있을 거고 다양한 상황, 도루도 있을 거고 다양한 상황을 좀 더 추가시켜 주는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라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 그래. 거기 있는 투수가 있는데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추가시켜서 그냥 영화 스토리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자, 야구 판매점이다 그랬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글로브 팔고 공 팔고 배트 팔고 다 팔아야 되겠죠. 포수 이렇게 얼굴 마스크도 팔아야 되고 그런 거 다 있어요. 투수 포수 각각 장비가 틀리니까 또 티셔츠도 있을 수 있고 등번호 넘버도 있고 모자도 있을 수 있고 또 헬멧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야구 이렇게 어떤 AI가 이해하기가 되게 쉽겠죠. 네. 그러면 하나 야구 판매점이 아니라 스포츠 용품 판매점이다 그러면 꼭 축구도 있을 거고 배드민턴, 농구도 있고 다 여러 가지를 복합 매장, 작은 매장과 큰 매장의 차이가 물건 가질 수의 차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 기술, 그 다음에 AI를 학습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금방 알았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토마토를 씨앗을 심으면 토마토를 날 것 알아요. 콩 씨앗은 콩이 날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결과를, 부추 씨앗을 심으면 부추가 나죠.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AI에게 학습해. 우리 인간이 그러거든요. 결과를 예측해서 내가 자동차에 부딪혔을 때 골로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학습을 시킵니다. 또는 1 플러스 1은 2다. 1 곱하기 1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도출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과 이것을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도 또 이건 이제 로봇의 AI의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처럼 창조성을 만들어내거나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결합하면 어떤 현상을, 가령 이렇게 상대방이다. 또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내거나 전쟁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거죠. 이런 이렇게 전략적인 방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 소라가 이 기술을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구성 요소다 그러면 어떤 거리 이제 길거리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특정 거리다라고 했을 때 작은 동네 거리는 구성 요소가 적죠. 그러나 큰 어떤 번화가 거리는 구성 요소가 많죠. 이런 방식으로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마이너스 빼거나 해가지고 저희가 그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래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복잡하게 스토리를 전개할 수도 있고요. 거리의 모양도 자연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도 옛날 사진을 보정해서 현대 사진으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손글씨로 쓰면 키보드 글씨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해요. 적극적으로 화질을 개선을 시켜주는 거죠. 또는 거기 원래는 이렇게 사진에는 없었던 건데 추가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화면을 구성해줘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TV에서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기술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해석해서 화면을 바꿔준다는 거죠. 좀 더 원래는 그 색이 어둡지만 우리가 카메라도 환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빛을 넣어가지고 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정을 통해서 TV를 고화질로 만들어주는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술에서 어떤 광학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있다. 분해 감시 장비가 됐든 아니면 차량에서 자기가 보든 간에 차량에서 영상 감시 장비로 봤다. 근데 이것이 광학 렌즈의 한계로 인해서 멀리 비싼 장비가 아니니까 멀리 보지를 못하고 뭔가는 알겠는데 촬영을 했어요. 근데 촬영을 했는데 사진만으로 이게 뭐지라고 A란 사람은 이거다, B란 사람은 지거다, C란 사람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 컴퓨터가 그동안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아니다, 이건 프로테이지가 이것이다, 프로테이지가 이건 90% 확률로 이거고 이건 30% 확률로 이거다, 이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화면에 표시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온라인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서는 스마트폰이든 이렇게 그것을 본사로 보내요. 그래서 현미경 방식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리고 화면을 곧바로 보내줍니다. 거기 있는 현미경으로. 물론 시간은 금방 빨리 하면 빨리 금방 되죠. 거기서 즉각적으로 분해서 대체해주거나 그러면 분해 있는 영상 감시 장비를 좀 더 이렇게 현미경을 갖고 있는데 보내주면 다 아니면 현미경을 자체 갖고 있을 수는 없을까요? 자체 갖고 있으면 거기서 곧바로 보고 해줄 수 있죠. 현미경 장비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 감시 장비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망원 카메라다, 망원경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내가 찍고 거기 있는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2차적으로 현미경 카메라로 판독을 하는 거죠. 판독을 해서 그걸 확대해 주는 거예요. 망원 카메라 플러스 현미경 카메라 두 가지가 결합된 구조가 나오겠죠. 이와 같은 카메라 만드시면 또 영상 감시 장비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싼 거는 이렇게 하고 좀 더 비싼 거는 좀 더 고해상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약간 본사로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좀 빨리 서로 소통만 빨리 되면 되잖아요. 내가 다른 현미경 고가 장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는 그런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과 현미경이 같이 결합된 이런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이제 제 기술을 최대한 언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건 제가 매번 동영상마다 특정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영상마다 나오는 캠페인송입니다.